네,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강 바둑 기사죠. 이세돌 구단을 연달아 무릎 꿇리면서 인공지능의 한계는 어디일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인공지능의 발전이 부작용을 가져올 거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지훈 경희사이버 IT 디자인 융합학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관심 갖고 보셨죠? 네네. 네, 그제와 어제 경기 이세돌 구단이 우리와 인간이 예상한 전혀 예상 밖의 어떤 경기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갈 때는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한 내년이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따라잡힐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 근데 그게 조금 빨리 빨리 온 온 것 거예요? 같아요. 예, 그거는 좀 1곡, 2곡 다 보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게 학습을 해서 진화를 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지금 앞선 두 경기 모두 네. 이러다가 알파고가 이기는 형국입니다. 인간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예. 있는 부분이 네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알파고는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또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최적의 수를 두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결합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최대한 이제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원래 이제 인공지능 바둑을 두는 예. 시스템들이 제일 예. 많이 썼던 게 쉽게 얘기하려고 해도 예, 어차피 어느 좀 용어가 좀 정도까지만. 들어가긴 합니다. 이제 예. 몬테카를로라고 해서 몬테카를로 네네. 트리 서치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수를 내다보는 거. 그래서 보통 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수를 내다보는데 대략 그게 한 20수, 30수 정도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대부분의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은 수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전체 형국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두다가 이제 이세돌 구단 같은 고수들은 전체 반상을 보고서 여기서 손 빼고 딴 데로 간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기존의 인공바둑 시스템은 그런 걸 잘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엔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학습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3천만 개 정도의 문제, 근데 정확하게 이제 기보수로 한다면 수십만 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아마추어 몇 단 이상 되는 고수들이 둔 바둑 기보들을 열심히 학습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것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기고 진 승패 결과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다음에 어디에 둘지를 미리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기존에 학습, 있었던 수십만 개의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두는 이걸 첫 번째로 학습을 시켰고요. 예. 두 번째는 얘를 이제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가지고 스파링을 시킵니다. 같이. 그러면은 둘이 어쨌든 두다 보면은 한 놈은 이기고 한 놈은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면은 이걸 에러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수정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냥 막바닥으로 두다가 익히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게 두 가지로 학습을 합니다, 일단. 예. 이거는 한 달에 한 100만 번 정도 대국을 한다 그래요,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각각의 수마다 전부 다 같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과가 있었으니까 둘이 싸운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기보도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둘 중에 어떤 게 나은지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이제 착수를 하는 방식으로 두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네. 빨리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고. 그게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네, 자가 학습, 그러니까 네네.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그렇죠. 발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조금 전에 리포트 저희가 나갔었는데요. 부정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IT 전문 변호사가. 아까 네네. 얘기했죠. 그게 알파고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하는 알고리즘인 브루트 포스 일종의 이게 훈수꾼을 두고 네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네. 한 상대방의 분수를 두고 그 상태에서 정보를 끌어들여서 이길 네. 수 있는 수를 뒀다. 그러니까 뭐 네. 아무리 어떤 수를 둬도 이길 수밖에 없는 수를 뒀다라는 그 네.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구글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완벽하게 파헤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는 없지만 네네. 확실한 건 이제 네이처지에 낸 논문이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 만들어진 대로 이렇게 했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상한 수가 나오는 것들이 대체로 얘가 스파링하면서 얻은 그런 기보의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석처럼 두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기보에 나온 정답에 비슷한 것들이 답이 더 좋다라고 했을 땐 정석처럼 두는 것처럼 보이고 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경쟁하다가 나온 수가 더 좋았어 하고 두면은 이거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닌 수일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신수처럼 보이죠. 막 신수처럼 보이고 그러니까요. 뭔가 좀 예. 괴수처럼 보이는데 예.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두 개를 다 비교해서 두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공정성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좀 보시는 거죠? 공정성을 보자면은 이제 에너지 레벨로 보는 건 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죠. 이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과거에 이제 왓슨이라고 IBM의 왓슨의 슈퍼컴퓨터가 예, 예. 있었는데 그게 퀴즈쇼에 나왔었거든요. 퀴즈쇼에 나와서 이제 거의 뭐 세계 최고의 퀴즈 왕을 뭐 일방적인 스코어로 이겼어요. 예. 그렇게 된 사건이 있었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왓슨이 대략 인간을 에너지 쓰는 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왓슨이 쓰는 에너지가 인간 4,000명분이거든요, 대충.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싸움이 아니라 4,000명 대 한 명이 싸운 거니까 불공정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IBM이 그때부터는 에너지당 이렇게 그 성능 이런 거를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계산 아직 안 해봤지만 CPU가 1,000개가 넘고 그다음에 GPU가 뭐 100개가 넘는 그런 슈퍼컴퓨터가 연산을 해가지고 개인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네, 이제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이러다가 인간의 고유 영역까지 침범하는 거 아니냐. 사실 금융, 법률, 의료 영역은 물론이고 예술 분야까지 네. 보고 있다는데요. 이미 그 협의회 이런 걸 이제 약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등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의료 영역에서도 저도 이제 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영상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미 인간을 뛰어넘는 결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창작 부분에 있어서도 음악을 만드는 부분들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글 짓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미 기자들 이런 리포팅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한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그 소설 같은 것들을 일부 써주는 것들도 좀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은 나온 지 좀 꽤 됐고. 예. 그러니까 못하는 영역이 굳이 딱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잘 개발을 하고 예.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좋겠지만 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판도도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지형을 바꿔놓기 때문에 대체될 그 직군도 있을 것이고 그게 대체된다면 굳이 사람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직군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해당 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어느 옛날부터 정도라고 있었던 볼수 있을까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서 산업 경제로 넘어갈 때에도 똑같은 일이 네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가 생기고 규제가 예. 생기고 이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임금제라든지 또는 노동시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업시대와 함께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본에 종속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절차에서 나왔던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그 영역들은 많이 넓어질 거예요. 그렇게 네. 된다면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를 많이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일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과거의 농경시대의 사회 그 산업사회로 넘어왔듯이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로 가치로 예. 넘어갈 때에 그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논의의 일부로 요즘 얘기되는 게 사실은 저 북유럽에서 지금 시작한 기본소득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굳이 최저임금하고 노동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벌써 그 복지가 좀 뛰어났던 나라들은 그에 대한 좀 예. 논의를 많이 해서 예. 그걸 도입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IT 기업들 이런 거 많이 만드는 기업들 예. 있죠. 이런 것에 있는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미국에도 기본소득제 포함해서 새로운 노동과 이런 사회적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앞다퉈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수준은 네. 어느 정도인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좀 길게 보고 뭔가를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음성인식과 관련된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이렇게 인공지능의 붐이 좀 일기 이전까지 굉장히 오랜 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이 많이 안 됐었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현재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일부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도메인, 그러니까 전체 인공지능 인프라 기술 쪽으로 간다면 이미 2011년, 2012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끌고 나갔고 이걸 개방형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 영역에서 의료 영상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국내 스타트업이 한 2군데 정도가 있는데 예. 거의 세계적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 전체보다는 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이제 구글이 알파고에다가 해가지고 바둑을 했듯이 예. 어떤 특정한 분야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을 좀 잘 선정을 해가지고 만들어 본다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개발 수준이 좀 낮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이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 이 의지는 전 네. 세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까지 개발될 것이고 진화할 네. 것인가. 물론 이거를 뭐 논하는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이 보실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2008년에 이제 이론적 배경이 과거에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예. 깨졌고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용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다음에 이 개발하는 사람 숫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협의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도구로 쓰는 거 있죠. 마치 자동차든 기차든 이런 거 쓰듯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이런 쪽에서는 아마 거의 모든 영역에 도입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아마 이제 무슨 영화 스카이넷,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거 보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 아마 우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종류는 자기 자신이 자의식을 가져야 되고 자기가 그 명령을 받지 않고도 뭔가 자율적으로 뭔가 행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밝혀져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아직까지 성공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는 앞을 내다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 강인공지능에 대한 걱정까지 해가면서 굳이 지금 이제 도구로 쓰이는 인공지능, 약인공지능까지 예. 이렇게 겁내는 거는 예. 예를 들어 지금 알파고도 이세돌이랑 너 바둑을 둬라 했으니까 그 바둑을 둬가지고 이긴 것 뿐이지 예. 걔가 이세돌 구단 같은 인간의 바둑 그런 걸 경쟁을 시켜가지고 패퇴를 시키려고 지가 알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좀 구별을 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는 건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요. 그래서 네. 뭐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사람과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직업들을 제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나운서들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로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인데 저 대신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제일 똑똑한 애가 와서 음성도 되게 잘 돼 있고 물어보면 다 척척 다 대답하는 애가 여기서 답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이 내용 자체의 전달은 거의 비슷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더 낫겠죠. 어떤 면에서 실수가 엉뚱한 사실은 그렇죠. 안 퍼뜨릴 테니까. 그런데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의 대담같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예. 공감을 주고받고 하는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종류의 직업들이나 그다음에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것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살아남을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가치가 과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그 방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인간의 삶을 더 인간답게 해주는 네네. 긍정적인 면과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뭐 특히나 좀 배제돼야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면들 네네. 좀 함께 묶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어떤 긍정적인 것인지. 부분은 과거보다 생산성이 여러 면에서 다 올라가게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한다거나 또는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커버를 해줄 테니까 예.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더 나은 활용도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제일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예. 부정적인 측면은
아까 이제 일자리 얘기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회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항상 격변의 시기에는 그 격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회 전체적인 어떤 위기 상황도 닥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못 닥치게 한다고 해가지고 닥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다는 걸 기정사실화를 하고 되려 이게 좀 자연스럽게 랜딩할 수, 이렇게 연착륙을 할 수 있게 여러 정책이라든지 또는 사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인류가 앞으로 인공지능의 진화를 슬기롭게 이용하기 위한 네. 제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약인공지능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곳들이 아무래도 이제 비교 우위를 많이 가지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런 걸 잘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경주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고 예. 그다음에 인공지능하고 또 같이 항상 페어로 같이 다니는 게 로봇인데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인간하고 같이 공생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도 조금씩 고민도 하고 우리 자녀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좀 폭넓게 네.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만이 진실이 아니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좀 개방된 사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IT 디자인 융합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